안중근 의사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아이, 선생님들이 눈여겨보는 아이, 학교와 사회, 어딜 가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사는 법, 그 팁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줄 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매사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의 비밀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의 지혜를 공유하는 초보 부모입니다. Prestigious Family, 명문가정, 명문가의 자녀교육. 오늘은 안중근 의사 가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Prestigious Family. 어땠나요? 연습 많이 했는데. 네. 초보 부모 딱지를 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좀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특히 명문가정, 명문가의 자녀 교육 이야기 말이죠.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안중근가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안중근가 사람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26페이지입니다. 2016년까지 안중근 가문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받은 사람은 반계 인사를 포함해 15명에 달한다. 단일 가문으로 이보다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일가는 없다고 합니다. 한 가문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받은 사람이 무려 15명.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 쟤네 집에 판사가 몇 명인 줄 알아? 몇 명인데? 쟤네 집에 할아버지 판사지, 할머니도 판사, 작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모, 큰삼촌, 작은삼촌, 고모도 판사. 내가 몇 명 얘기했어? 여하튼 판사만 15명이래. 집안이 다 판사다. 이건 어떠세요? 판사 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개인의 성취, 가문의 성취 관점에서만 봐도 뉴스거리죠. 여러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쟤네 집에 판사가 1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한다고 누가 안정적인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죠. 되려 자신이 가진 땅과 재물을 팔거나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야 하죠. 게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됐었죠? 목숨까지 위험한 이 일에 한 가문이 다 참여했다. 그리고 그 일을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공을 인정받았다 이거죠. 무려 15명이 독립유공 포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빌부터 빌어먹던 개나리 같은 놈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안중근 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길러졌길래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중근 의사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교육의 실체를 알 수 있다면, 그걸 아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야, 좀 도와줄래?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해.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아이. 선생님, 작년에 저 친구 담임하셨죠? 어쩜 쟤는 눈빛이 저렇게 반짝반짝거리죠? 선생님들이 눈여겨보는 아이. 안이사 집안교육의 실체를 알 수 있다면 나라의 독립 같은 큰 일을 위해 목숨을 걸지는 않더라도 학교와 사회, 어딜 가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인생을 넉넉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안이사의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안중근 의사의 열정의 뿌리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밥상머리 교육이죠.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다양한 가치관 교육을 뺄 수 없겠죠. 또 어릴 때부터 총을 들고 사냥을 자주 즐겼는데 무인의 풍모도 한 몫을 했겠죠. 마지막으로 평소에 이렇게 살다가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연세대 김상근 교수, 김 교수께서는 죽음은 부재를 초래하지만 망자의 삶에 대한 기억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날 어떻게 기억할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기억 속에서만큼은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고 싶어 합니다.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방법 뿐만 아니라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사는 법. 제가 그 팁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말이죠. 삶이 힘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날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뚜벅뚜벅 한 발씩 걷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삶이 더 풍요로워진답니다. 안희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거사를 결행한 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중에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죠. 자신이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지 재판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술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안희사의 진술이 방청객과 언론에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정치적인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려는 재판부. 그렇다면 단 한마디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안중근 의사의 결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재판을 받으면서도 항상 당당한 모습을 보인 안중근 의사. 사사로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지 않았고 전쟁 없는 평화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행동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사형이 확정된 후엔 안희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사는 자신의 떳떳한 죽음이 안중근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나라의 독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원했죠. 안중근 의사의 사형 집행 후 그의 가족들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덤조차 우리 곁에 지금 없죠.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부재를 초래하지만 망자의 삶에 대한 기억은 영원하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죠.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보자. 다음 주에 만나. 이번 한 번만요. 네, 다음엔 안 그럴게요. 저 역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죽음을 두고 곱씹으니 어색한 말이 돼버리네요. 내일 당연히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빠, 같이 놀아요. 네? 아빠 지금 바빠. 다음에. 엄마, 이거 함께 만들어요. 지금 말고, 응? 다음에. 다음에라는 말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는 아이. 생각만 해도 참 기쁜 일인데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항아리에 금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항아리에 24시간이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금간 항아리에서 시간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겠죠. 삶을 산다는 것이 항아리에서 시간을 떠서 우리 인생에 뿌려주는 것이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라면 항아리의 틈에서 시간이 줄줄 새는 일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죠. 갈라진 틈에서 시간이 새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다들 금이 간 항아리의 틈을 메우려고 하겠죠. 금이 간 시간 항아리, 줄줄 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그건 말이죠. 이번 주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은
갈라진 항아리에 틈을 메꿔 시간이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언젠가 아이와 나를 위해 이런 동화를 한 편 만들고 싶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이름이 적힌 초에 불이 켜진단다. 한데 이 초는 매우 특별해. 뭐가 특별하냐고?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켤 수 없는 초야.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초도 불에 타 키가 조금씩 작아지겠지. 그러다가 초가 다 타서 사라지면 불은 완전히 꺼지고 사람들의 이름도 사라지게 돼. 어떤 경우에 초가 다 타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바람이 휙 불어 불이 꺼지기도 한단다. 불을 다시 붙이면 되지 않냐고? 네, 다시 한번 강조하마. 이 초는 특별한 초라서 불을 한 번밖에 붙일 수가 없어.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사는 아이. 매사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의 비밀은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눈이 흐리멍덩한 아이. 이거 학원 가면 또 들을 텐데 대부분 다음을 생각합니다. 다음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정된 삶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꼭 책에 담고 싶습니다. 초는 언제든 꺼질 수 있단다. 초를 태우며 빛을 밝히는 것은 무척 소중한 일이야. 언젠가 불이 꺼지는 것은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란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소중한 빛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높이 걸어 빛이 넓게 퍼져나가는 장면도 책에 꼭 담고 싶습니다.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방법이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 있을 때 그가 받은 어머니 편지에서 죽음에 대한 평소 가르침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야. 수의를 지어 편지와 함께 보내셨죠. 이 옷을 입고 가라는 당부도 남기셨죠. 어머니의 사랑이 대담함으로 표현된 이 편지는 어떻게 쓰일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자신은 비겁하게 살면서 아들에게 비겁하지 말라 요구했을까요?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썼을까요? 어머니는 난쟁이처럼 살면서 아들에게 거인의 삶을 살라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생각을 편지에 옮겨 쓰지 않았을 거랍니다. 확신과 믿음 없이 이 편지를 썼다면, 그렇게 아들을 키워왔다면 안중근 의사가 목숨을 걸고 이런 큰 일을 진행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떳떳하게 죽음 앞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확신 없이 강한 믿음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애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엄마, 지난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가 커서 확신 없이 소신 없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머니, 조선 총독부에 좀 다녀올게요. 아베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준대요. 아이가 일을 구했다는데 웃어야 하나요? 울어야 하나요? 자, 이제 정리할 텐데요. 이 봄이 가기 전에 이런 걸 꼭 한 번씩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들, 고마웠던 사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꼭 하고 싶은 말들.
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아이와 함께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나눠보세요. 잠깐의 대화로 아이와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자녀들에게 지혜, 초보 부모였습니다.